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몽개의 마지막 효인 상구 경몽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동교재로서 조선조에 두 가지의 책이 전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동몽선습이라고 해서 유고에 말한 동몽을 두 글자를 척출하고 선습, 이 동몽들이 먼저 익혀야 할 책이 무엇인가를 적어 놓은 게 박세무라고 세상세자 무성할 무자 박세무라는 사람이 동몽선습을 쓴 바가 있고, 또 하나는 율곡선생이 상구에 경몽이라는 글자를 써서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저술하며 편찬함으로써 바로 아동교재의 대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몽선습이나 경몽여결이나 그 책의 편제가 모두 주역의 몽개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경몽이라든지 동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동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는 온건적인 명칭으로 썼던 것이고 하나는 다소 격정적인 측면에서 명제를 붙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효에 대한 의의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상군한 경몽이니, 자, 여기에서 유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니 유기가 아니라 구이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구이에서는 포몽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푸근한 가슴으로 감싸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경몽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 몽매함을 과감하게 쳐서 타파한다라는 소위 수업의 과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격자인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쳐서 깨 부숴준다고, 이러한 과격성이 바로 구라고 하는 것은 선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격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구는 구이의 포몽과 다른 측면에서 강경책의 교육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매한 것을 쳐서 타파해 주는 것이니, 이 격자가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과격하게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할 때도 있지만, 이 과격하다라는 것은 때로는 해를 줄 수도 있고, 그것을 잘 선용해서 우리는 이런 약이 되는 것이죠. 큰 병에는 독한 약을 써야 병이 치유되듯이, 물론 그런 과격한 약을 쓰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과격한 약을 잘못 쓰면 병을 치유하려다가 오히려 사람 목숨을 잃게 한다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약으로서 병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자가, 우리는 이 격자를 어디까지만 써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다음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격하게 때로는 잘못된 것을 타파해야 되지만, 분리위구라고 할 때 이 도적구자는 과격한 교육이 그 어린아이를 도리어 해친 데에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을 하려다가 오히려
사람을 망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게 교육자들이 때로는 과격한 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가 바로 도적구자, 해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뜻인 것입니다. 이게 도적구자입니다. 이건 선생이 아니라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교육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격이라고 하는 글자를 잘못 쓴 폐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격은 어디까지만 와야 되느냐? 리여가 아니라 여기에 도적구자는 여기는 선생이 잘못돼 갖고 강도가 돼버린 것이고, 이 도적구자는 학생에게 강도와 같은 존재로 학생을 해치는 존재가 된 것은 이롭지 않다의 도적구자고, 여기에 도적구자는 공부하는 학생이 잘못된 해를 막아주는데 거기까지만 격자를 쓰면 이롭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구자라도 이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 공부하는 학동에게 학동의 폐해가 되는 것을 여기에 구자가 된 것이에요. 학동의 폐해만 막아주는 그 역할까지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만약에 과격한 교육이 오히려 교육을 하려다가 그 많은 학생들을 망치는 경우가 교육자가 많은 것입니다. 마치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병을 나으려다가 오히려 병원에 가서 죽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분리유구라는 것은 환자를 죽이는 의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오라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독한 약을 써서 수술을 하고 잘라낼 때도 어디까지만 가야 되느냐? 환자의 폐해가 되는 부분, 환자에게 큰 해가 되는 부분, 그런 병을 막아주는데 바로 약을 쓰고 수술을 한다라든지 그런 과격한 치료가 거기까지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몽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이 문제점은 여기까지만 쓰는 것이 잘 쓰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에 보면 이강으로 거상에 강한 것이 그렇지도 강한데 윗자리까지 와버리니까 이것이 격자 나온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치몽이 과강이라 그 어린아이를 다스린단 말이 이제는 알겠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데 너무 이것은 지나치게 할 수밖에 없다가 과강이 격자되죠. 그러므로 경몽이라고 하는 상이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너무 과격하게 가르치는 상이 되는 것이다. 연이나 취필이 태가하고 물론 어린아이가 잘못하니까 좀 과격하게 큰 잘못을 다스리려고 하겠지만 취필이라는 건 앞에 봤듯이 너 꼭 그래야 된다고. 오늘 100주를 못 외면 너 집에 못 간다고. 그게 취필이에요. 너는 어디까지 못하면 너는 여기에 못 있는다고. 반드시 거기까지 하라고. 그게 취필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지나치면 꼽사가 질 수 있는 짐이 있지 할 수 없는 데까지 갖다 몰아붙이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지나치거나 공치가 태심이면 그 학생들의 잘못한 것을 다스린 것이 너무나 심하면 적필 반의지해니 반드시 도리어 선생이 아니라 학생을 해치는 자가 되리니라고 여기에 해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 분리이고 이것을 해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의 해가 되는 선생이다 이 소리예요. 이건 선생이 아니라 사람 잡는 선생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선생의 역할은 어디까지 격자가 가야 되느냐?
유한기 외유하야 오직 그 기자는 어릴 목자죠. 그 어린아이가 외적인 유혹이라든지 이 유혹이 뭔 글자로 썼어요? 이게 구자예요. 이게 어린아이에게 폐해가 되는 외적 유혹이라든지 이런 폐해를 어자는 여기에 한자로 썼어요. 가릴 한자로. 그러한 것을 막아줘 가지고 이전기 진순이면 진순을 거꾸로 하면 순진이 있죠. 그 어린아이의 순진한 것을 온전히 해주면 가엄밀이나 비록 엄격하고 정밀하게 한 것이 좀 다소 지나쳐서 격이라 할지라도 이 소리에 이게 과어엄밀이 격자 뜻이에요. 다소 좀 지나치게 좀 그런다 할지라도 내위득이라 격자는 이렇게까지만 하면 된다. 외유의 살을 막아주고 어린아이의 순진성을 그대로 보존하게 하는 그 역할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개점자 여시하니 그래서 점치는 자도 이와 같이 하라고 경계한 것이니 범사가 개연이오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만 가르치는 것이 그러한 게 아니라 범사가 모두 그러하니 부지위해이냐라 사람을 가르치는 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뭐이든지 잘하려다가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운봉호 씨가 말하기를 본의에서 차효는 구의효로 상응이라 본의에서 이 효를 해석한 것은 구의의 효와 상응관계 속에서 그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개소치 기광이요 다스리는 바가 이미 광범위하고 공치 태심이라 바로 여기에서는 학생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심한 것이에요. 지금 이 상구는 왜 그러냐면 물성이 부재하니 물성이라는 말은 사람의 성품이 똑같지 않다란 말 앞에서도 배우셨는데 학생들 10명을 가르치면 10명이 다 달라요. 이게 물성부재법이에요. 사람의 기질지성이 다 다르다고. 그래서 불가일개 치필이언을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가르치는데 10명 가운데서도 일률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일률성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일개로 일률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치필이 태가하니 또한 이렇게 반드시 꼭 그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상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의도는 좋았어요. 상구가 의도는 좋다고 어린아이를 어떻든지 가르쳐 보려고 과격하게 한 거 좋았지만 결과는 뭐냐? 바로 이 점이에요. 시는 욕거 기회로되 이것은 그 어린아이의 잘못된 것을 제거해 주고 싶어서 선생이 그러한 것이지만 반위해자야라 도리어 학생에게 해가 되는 선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게 고로 분리위군이라 그래서 해가 되는 선생이 되는 것 이 소리예요. 학생에게 폐해가 되는 선생이 되는 거 그거 이롭지 않은 것이다. 인성 순일지 몽이 그 인성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성품이라는 것은 순이라고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그런 몽매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불능불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있어요. 아직은 순진해서 불능불 외유지 물 소하라 외적 유혹의 사물에 화라는 것은 변자로 딱 바꿔버리면 쉽죠. 그런 외적 유혹의 사물에 순진한 인간의 본성을 상실한다라거나 변질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선생의 역할은 어디까지만 가야 하느냐. 오직 위지
그러한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기 외유하야 이전기 진순이니 그 외적 유혹에 여기가 도적구자예요. 외적 유혹에 학생들의 폐해가 되는 걸 막아가지고 그 순진한 것을 온전히 그대로 되찾게 해준다면 수가엄이나 비록 엄격한 데에 지나친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제 과자 나오면 알겠죠. 이게 격자 뜻이에요. 엄격하게 지나친다는 게 격자 뜻이라고. 비록 이렇게 과격한다 할지라도 내위 득이라 그것이 타당함을 얻은 것이 된다. 고로알리 억우라는 문자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주자가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도 그러하나니 사람을 가르치는 데만 과격한 것이 나쁘다라고 거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자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 가히 정차비오로다 정말 정밀하고 완벽하게 하신 말씀이라 하겠다라고 합니다. 상활리 용어고난 상하 용어야라. 바로 우리는 구자 했죠. 학생에게 공부하는 학생의 해죠. 여기는 해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린 공부하는 사람들의 해를 폐해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은 상하 용어야라. 바로 이것이 선생이나 제자가 바로 모두 다 막아야 할 것을 막아주는 둘이 다 잘한 일이라고. 그 제대로 이게 막은 거라고. 이강이면 바로 그 해가 된 것을 막아줄 적에 이렇게 다소 조금 과격하게 하더라도 그 병폐만 없애줄 수 있다면 이것은 상하의 사제간이 모두 그 교육의 도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권계의 육효를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앞부분에서는 이처럼 모든 효에 육효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뒤에 가면 갈수록 너무나 복잡해지만 도리어 번잡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생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주역을 보는 데 있어서 첫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효를 총체로 봄으로 해서 몽계가 가지고 있는 육효가 종합적으로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이러한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일정한 궤까지 가면 육효 총평은 강의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몽계를 보면 초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음으로 거하라고 해서 바로 몽계에서의 음의 역할은 항상 어떤 글자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리석다의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어 가지고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뭔 글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말로 딱 바꾸면 이것은 최하의 목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멍청한 사람이 말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목매한 것이 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심하다가 뭘 뜻하게 되느냐? 좋게 말해서 알아들을 정도에 지나쳤다가 벌써 심자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말해서 들을 것만 같으면 뭘라고 회초리를 때려요. 이게 바로 회초리는 어디에서 불러들었냐면 도저히 말로 계도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버린 게 바로 이 아래자리가 있게 되는
어리석음이고 그것이 어리석음에 심한 것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리용형인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간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용탈질곡이라고 할 때 질곡은 이게 정이천의 말씀으로 이걸 봤는데,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정이천 선생의 질곡, 그 어리석음의 질곡을 벗겨준다도 그 말이 순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주자 같은 경우에는 매를 한번 때리고서 잠시 그 매를 놔두었다가 이렇게 글을 해석하죠. 이게. 그래서 그냥 또 정이천 선생의 글로 보면 너무나 이 목매함이 심하는 그 질곡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탈 질곡이. 그래서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너무나 어리석은 아이를 가르칠 적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회초리도 하나씩 때리는 것이 좋은데 회초리 역할은 어디까지냐. 그 어리석은 아이의 질곡, 그 어리석음의 질곡을 벗겨준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천 선생이 글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이 혼미함이 심함이 혼몽이라고 이천 선생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얘가 너무나 지나치게 그 어리석음에 구속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걸 질곡으로 이천 선생이 봐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천 선생의 말씀으로 그렇게 본 것이고, 주자의 경우에는 이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음유로, 이 말은 또 뭔 말이냐면 왜 가혹한 매를 때려서는 안 되느냐. 바로 이 음이라는 것이 아래에 있다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 아래 하자가 뭔 뜻으로 봤어요? 최하의 멍청이로 봤잖아요. 이것은 논어 같은 데로 말한다면 최하에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게, 상지여 하우는 그랬잖아요. 공자님 말씀에는 상지와 하우는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럴 때 이 하우 개념이에요, 초요가. 그런데 하나의 의미로는 하우 개념인데 아래 하자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어때요? 이게 초효잖아요, 초효. 바로 그것은 음유로 제하다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직은 나약한 시절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나약한데 힘도 없는 애들인데 이럴 때는 어때요? 힘도 없는 애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팰 거예요? 그걸? 그런 가혹한 매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을 여기에는 음유제하로 쓰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음유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주자는 이 측면에다 갖다 맞춰본 거예요. 어리석은 애가 멍청하긴 하지만 너무 어리다의 뜻으로 아래 하자를 보는 거라고. 너무 어린 아이들은 큰 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질곡이란 것은 매로 두들겨 팬다든지 일종의 질곡은 여기에서는 형구로 본 것이에요. 형의 도구로. 이런 질곡에 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자 생각은 그렇게 본 것이에요. 주자 생각은. 그래서 이천과 주자가 질곡을 볼 적에 그에게 가당한 형을 해야지 지나친 형벌을 쓰는 건 좋지 않다로 아래 하자를 봤다면, 이천 선생은 이 아래 하자를 하우 개념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하우의 질곡을 벗겨줘야 된다. 이게 똑같은 아래 하자를 놓고 어느 관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천 선생과 주자의 관점이 달라진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천과 주자의 글을 보시면서
그 관점 차이가 어디에서 났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글자예요. 아래 하자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어리석음의 자체로 봤느냐, 어린아이의 성장기의 시간으로 봤느냐. 이것이 이천 선생과 주자의 차이점에 의해서 질곡이라는 두 글자의 개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륙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구위를 받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스승을 받드는 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 발몽질이라 위로 스승을 받드는 격이라 그 어리석음을 바로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이롬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선생을 받드는 어린아이, 그러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린아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몽자는 당관이로되, 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것은 마땅히 너그러워야 되는 것이에요. 당관이로되 왈리용형인은 바로 여기에서 리용형인이라고 그 어린아이에게 형벌을 쓰는 것이 이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통징의 방법이에요. 크게 징계하는 그 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이에 포몽이니 길하고 나쁜이 길하고 자극가로다라고 하는 것은, 구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개의 감계라고 하는 주된 효가 되고, 동시에 이 효는 나머지 사음을 모두 다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포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상하 사음을 포용한 것으로 이건 주체로 말한 것이에요. 여기는 이 괴 자체의 주체는, 괴의 자체의 주체는 선생 역할이에요. 선생 역할. 몽ቄ니까. 이건 몽ቄ라는 주체로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인을 맞이한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 남녀의 개념에서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효의 의미를 취한 거지. 이것은 유고오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니, 이것은 남녀 상응 관계예요. 바꿔 말하면 음양상응으로 본 것이에요. 구이라는 양과 유고라는 음의 관계로, 음양 관계로 보는 것이에요. 자식으로서 집안을 능히 하리로다, 능히 다스리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아래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의 일을 담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효의 지위로 말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구이의 효를 상대로 한 유기를 다각적인 방법에서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시되, 본래의 주체는 포몽이에요. 교육이니까. 이게 육삼이라 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으면서 움직이는 자, 이렇게 봤죠. 어리석은 여인이 잘못 행동하는 자, 이 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잘못하는 행동이 어디로 나오냐면 돈 많은 남자를 보고 따라간 여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 음유가 부중부정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몽께에서 음유가 뭐라는 것도 아셨잖아요. 어리석다잖아요. 어리석다. 거기에다가 음이라는 것은 어리석다고, 유라는 건 또 뭐예요? 유가 부들부들해가지고 아무 남자나 어울릴 수 있는, 강하지 못하다 뜻이 있잖아. 유자이가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진 데다가 중도를 지키지도 못한 사람이고 정도를 지키지도 못하는 여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멍청한 데다가 또 나쁘게 말하면 놀기도 좋아하는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지견 근무이, 그 여인은 그 어리석음과
부정한 행위가 뭘로 나타나느냐? 그 여인은 돈 많은 남자를 보고 이렇게 해서 견금부하고가 나오죠. 돈 많은 남자를 보고 불유신지 상야라,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여인의 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승양 응양지패라, 바로 구이라는 양 위에 올라타고 있잖아요. 육삼이. 그리고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정응이 상구였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남편이 있으면서도 아래에 구이에 여기에서 이제는 돈 많은 남자가 누군지 왜 알겠죠? 돈 많은 남자가 구이예요. 이게. 자기 남편 놔두고도 구이를 추종한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승양응양이라고 한 거예요. 구이라는 바로 양을 위로 올라타고 있고 상구라는 양에 정응관계에 있으면서도 이런 폐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육삼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여인일 뿐 아니라 어리석고 유들유들한 여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총평은 다음 강좌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